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19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다르죠? 크게 나눠보니까 한 3, 4살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죠. 저희 아이들처럼요. 또한 초3에 영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교육관에 따라 시작 시기가 매우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시작 시기에 따라서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코칭하면 되는지, 그리고 일찍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 이전에 영어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기억하세요. 학습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암묵적 학습과 명시적 학습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경험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은데요. 이런 학습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놀면서 부모님, 친구들과 놀이와 대화를 통해 배우는 방식이죠. 이와 반대로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을 명시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명시적 학습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 능력이 발달된 성인의 학습 속도가 빠른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명시적 학습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2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은요, 놀이 중심 영어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학원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는 데예요? 노는 데예요? 공부하는 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 암시적 학습, 즉 놀이로 배우는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영어학원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8세 이전에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가 공부로 느껴지는 순간 영어는 재미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첫 시작은 듣기여야 합니다. 차고 넘치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영어에 대한 아웃풋, 즉 결과를 위한 학습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리지도 않는 어려운 듣기는 안 되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듣기로,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는 노래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책으로 듣도록 해주세요. 아예 모르고 소리로만 인지하는 듣기보다는요, 듣기를 할 때 아이가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듣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전래동요인 Nursery Rhyme, Mother Goose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전래동요는 따라 부르기가 쉽고 이미 영어권 전래동요가 한국으로 전해와서 가사가 변경된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반짝반짝 작은 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요, 단행본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책을 보면서 CD를 듣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We Sing 시리즈도 좋고요. 한국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 권에 30개가 넘는 곡이 있기 때문에 한 권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소리를 따라하도록 지도하면 더 좋겠죠. 전래동요를 유튜브 핑크퐁이나 코코멜론을 통해 듣는다면 아이들이 화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음에는 화면을 함께 보면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화면을 끄고 음원만 듣도록 해주세요. 너스리 라인과 키즈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사이트는 제가 참고 자료에 넣어 놓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의미를 파악한 뒤에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래동요는 아니지만 하루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들을요, 노래로 표현한 단행본도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이런 책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라해보면 좋겠죠. 여러 권을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권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가 입에서 대사가 술술 나올 때까지 계속 듣고 따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뮤지컬 교실들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는 아이에게 그림책으로 읽어주고요.
이 뮤지컬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악도 듣고 앱을 통해서 율동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롭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책이기에 추천드립니다. 저학년에 시작하더라도요, 서두르기보다는 듣기부터 충분히 듣도록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뮤지컬 교재 또는 노래 등으로요, 영어 소리에 익숙하게 한 뒤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코칭 영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요, 요즘 영어를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셔서요, 저는 그것을 줄기 교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진행하면서 아이의 레벨에 맞는 원서책은요, 즐겁게 읽도록 지도해 주세요. 고학년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제 늦었어요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고학년인 경우에는요, 인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똑같이 아이의 성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셔서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리딩 교재 하나, 코र्스북 하나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 좋고요. 원서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원서책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들은 필사하도록 해보세요. 이 시기에는 쓰기도 함께 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무지개 학습 7단계 학습법을 배우게 될 건데요.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진행하면 좋은 것들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일찍 시작하는 아이에게 혹시 영어의 시작은 파닉스야 하면서 파닉스부터 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영어는요, 반드시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어 첫 시작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잘 코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